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제 그 197쪽 상단 거까지 했죠. 자, 오늘은 그러나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들을 보는 것이 이런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앞에 거를 한번 읽고 얘기할게요. 참회의 196쪽하고 197쪽을 연이어서 읽고 그 다음에 197쪽 하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참회의 이익이란 무엇인가? 참회를 하면 매우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마음이 가볍고 관대해짐을 느낄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이 갑자기 현명해질지 모른다. 어떤 사람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환경에서도 명석하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거나 또는 적을 만났을 때 행복하게 머물면서 증오를 없앨 수 있다고 느낄 것이다. 어느 날 검은 것들을 뱉어내거나 또는 성현이나 유덕한 사람들이 자신을 격려하고 호위하는 꿈을 꿀 수 있다. 꿈속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하늘을 날아다니거나 아름다운 빛깔의 깃발이나 화려하게 장식한 덮개를 꿈꿀지도 모른다. 이러한 현상들은 허물을 고치는 데 성공하여 과거의 죄업이 없어지는 징조들이다. 이런 징조가 나타나니까 내가 성공했구나 하고 멈춰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밑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을 보는 것이 완성의 징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자신을 더욱 향상하려고 결심하고 허물을 고치기 위하여 한층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어떤 게 있냐면은 축배를 너무 빨리 든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되네 하고 만족감을 빨리 채우잖아요. 그러면은 됐네, 이제 될 것 같네. 우리 이 잠재의식은 그걸 못 알아들어. 뭐를 못 알아듣냐면은 될 것 같네라는 거를 될 것 같다라고 알아듣는 게 아니라 됐다 이렇게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 하고 이렇게 만족감을 느끼잖아요. 그 순간에 뭐냐면 이 잠재의식은 됐다 이렇게 받아들이거든. 됐으니까 더 할까 안 할까? 안 하고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하고 자기가 이렇게 예정에 대해서 예정표를 갖다 쭉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정표를 발표하기 전에는 열심히 하다가 예정표를 발표하고 나면 이상하게 노력이 안 먹혀. 그래가지고 잘 안 돼.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해야 될 일들을, 자기가 꼭 해야 될 일들은, 그러니까 그걸 발표를 하거나, 거의 성공할 것 같다, 이런 사인을 보내면은, 우리 잠재의식은 이미 했다, 내지는 됐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거든. 그리고 이제 포만감을 느껴버려요. 그리고 안 움직여. 그래서 요런 우리 내면에 내 의식의 메커니즘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얘가 이게 사인을 잘못 받을 수 있는 그 흔적들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일이 되기 전에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해서 미리 왜 이렇게 내가요, 뭐도 하고 할 예정이거든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걸 얘기를 해놓고 나면은 의외로 힘들어요. 얘기를 안 했을 때는 그냥 차곡차곡 해나갈 수 있는데 얘기를 해놓고 나면은 그걸 하나하나 차곡차곡 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진다고. 그럴 때가 있어. 그런 것들은 뭐예요?
나한테 그런 패턴이 나타나면 말을 안 하고 무엇만 얘기하냐면 이미 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요거는 했지. 저거는 글쎄 그건 아직 모르겠어. 아직 모르겠어. 그리고 하고 나서 했다. 하고 나서 했다. 이렇게 안 하고 할 예정이야. 뭐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이에 이미 이게 우리의 뇌는 했다. 이런 그 오묘한 헛배가 부르기 시작하거든. 그럼 이제 안 돌아가. 잘 힘들어요. 하는 게 2배로 힘들어. 그런 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마침표를 어쨌든 찍으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 이게 잠재의식은 에너지를 안 줘. 거기에다가 뭔가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안 주거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2가지를 구별을 해야 돼요. 어떤 종류의 일에는 마침표를 찍어. 어떤 종류의 일에는 끊임없이 쉼표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표를 찍는다는 거는 만족하고, 이게 그냥 지족, 소욕, 지족, 이렇게 해야 될 과목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종류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는 공부는 만족점을 안 찍어야 계속 나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쉼표. 그리고 나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계속 쉼표를 찍으면서 쉼표 찍어놓고 그 다음 단계, 쉼표 찍어놓고 그렇게. 그래서 이 인생의 인생을 써가는 문장에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빨리 마침표를 찍어야 할 것들. 그리고 그 마침표를 찍지 않고 계속 쉼표, 내지는 요런 표 있죠. 요건 무슨 표라 그러죠? 요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일단은 마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계속됩니다.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요런 인생의 자기 인생에다가 부호를 찍는데, 어느 대목의 마침표를 찍느냐, 어디에다가 쉼표를 계속 찍어줘야 하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쉽게 마침표를 찍는 자리에 이 거배곡이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춘추시대 때 사람인데 그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 예가 거배곡이다. 198쪽입니다. 그는 20세에 이미 자신의 허물들을 의식하여 분석하고 철저히 고치려고 노력하였다. 21세에 그는 아직도 그 모든 허물들을 완전히 고치지 못했다고 느꼈다. 22세 때에 그는 21세가 아무런 실질적 향상 없이 낭비되었다고 느꼈다. 이리하여 매년 그는 허물을 고쳐나갔다. 그가 50세에 이르렀을 때 이전 49년들이 비행으로 가득 차 있음을 느꼈다. 우리 선조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깔끔하게 못했다는 얘기지 뭐 이렇게 비행까지는 아닐 거예요. 여기 문장으로 보면은 여전히 49년의 이게 49년 중에 잘못된 것이 있음을 여전히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선조들이 허물을 고치는데 이처럼 각별히 유의하였다. 그럼 이 문장을 보는 데는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분이 20세 때 자기를 반성하면서 자기의 허물을 고쳤어요. 근데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은 그냥 육안으로 자기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에 묻은 거를 씻어낸 거야. 그 다음에 21세 때가 되면서 집중력이 높아졌거든. 집중력이 높아진 거는 이 안경을 마치 현미경의 배율이 높아진 안경을 쓴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제 한 10배율 정도 이렇게 높아진 안경을 새로 썼어. 그리고 바라보면은 맨눈으로 봤을 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맨눈으로 봤을 땐 안 보이는 허물. 그래서 그걸 고쳤거든. 그 다음에 22살이 되니까 또 시력의, 이게 그 관찰의 배율이 또 높아진 거야. 자기 관찰, 자기 그렇게 내관을 하는 내관의 힘이 점점 좋아진 거예요. 그 배율이 점점 세지는 거예요. 자기 배율이. 그러니까 높아진 상태에서 바라보니까 우리가 지금 맨눈으로 보고 손을 씻고 맨눈으로 보면 깨끗해 이러고 있는데 이거를 한 50배율, 100배율 정도 이렇게 현미경으로 손을 들여다보면은 어떤 느낌이 날까요? 그 좀 덜 씻은 것들이 비눗물도 좀 덜 씻겨서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죠? 그 다음에 어디는 좀 얼룩얼룩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의 관찰 역량이 마치 이 현미경의 배율이 좋아져서 더 이렇게 더 이게 미세한 것을 봐낼 수 있는 것처럼 자기의 이게 허물을, 자기를 관찰하는 관찰 역량이 자꾸 높아져서 매년 높아진 거예요, 매년. 그러니까 그 높아진 상태에서 10배율에서 저기 발견했던 10배율에서 다 치웠어. 그러다 20배율로 높아졌어. 20배율로 높아진 상태에서 보니까 10배율로다가 처리한 거는 이거는 제대로 처리한 게 아닌 거야. 그 다음에 20배율에서 처리했다 다시 또 실력이 30배율로 높아졌어. 30배율의 안목으로 바라보니까 여전히 20배율의 수준으로 처리한 거는 처리한 게 아니야. 여전히 이게 문제가 많아. 더 처리할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자, 봐봐요. 우리는 이 화엄경에서 보면은 십주보살님들 있죠. 십주보살님들이 열심히 수행한다 그러죠. 그러면 당신들이 이렇게 허물을 막 씻어내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십주보살님들의 허물 못 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분들 허물이 1도 안 보여. 우리 범부의 눈으로는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미세하지. 근데 당신들끼리는 아주 선명하게 보면서 그거를 이렇게 그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어야 할 복덕의 종류, 공덕의 종류, 뭐 이렇게 방법들,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한 게 화엄경이거든. 그 다음에 10주에서 10행으로 넘어가면, 10행보살님들은 더 배율이 또 높아져. 그 다음에 10회양에서 더 배율이 높아지고, 10지에서 높아지고, 그렇죠? 등각. 그래도 역시 부처님 상태까지 묘가, 부처님의 경지에서 배율의 끝판왕이 되는 거지. 그 부처님의 경지에서 문제가 해결됐다 이러면은 그때는 이제 완성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이 문장을 보고 이해를 하면은, 내가 할 만큼 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없어. 이렇게 하고 멈추고 말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집중력이 높아지고 공부의 수준이 높아지고 그래서 나를 관하는 힘이 좋아지면은 그러면은 또 이게 수정해야 될 것들이 저절로 눈에 잘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이 과정을 우리는 그 상태를 이제 몇 번 이렇게 하면은 환골탈태의 경지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뭘 하냐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주부들은 알 거예요. 깔끔도가 굉장히 높은 이가 청소하고 있으면, 깔끔도가 굉장히 높은 분이 청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깔끔도가 평범한 분이 보면은, 그만해. 뭐 할 거 있다고 자꾸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보살님들은 무슨 경험을 해요? 청소를 하고 있으면은
좀 이렇게 좀 깔끔하게 청소하려고 청소하고 있으면 거사님들이 그러지. 아니, 깨끗한데 뭘 또 그러기, 깨끗한데. 그러면은, 그래. 이게 당신 눈에 보일 리가 없지. 뭐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었죠. 자, 그런 각도에서 얘기하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 각도에서 자기를 계속 이 관행하는 힘, 자기를 관찰하는 힘을 높이면은, 그러면은 점점 이렇게 미세한 것들을 걷어내요. 그런데 왜 그럼 미세한 걸 걷어내는 게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굉장히 큰 왜 생각해보면 내가 그런 잘못도 그런 것도 내가 범한 적이 있지. 그거를 그런 걸 내가 이게 해서 좀 마음에 걸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행위를 하게 된 데는 보면은 그거보다 작은 행위들을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봐준 게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봐준 것들이 있으면은, 자, 이제 요만한 수준의 거를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봐줬잖아요. 요 높이를. 그 다음에는 요 정도 조금 더 높은 것도 봐줄 수 있어. 고민은 되지만, 고민 조금 하다 또 요것도 봐줘. 그러죠? 그런 순간에 어느 순간에 이렇게 몇 번 봐주다 보면은 이것과 이거는 편차가 굉장히 큰데도 이렇게 이게 이게 사다리 역할을 하면서 계속 올라와가지고 이게 익숙해져 있는 거야. 혼자 했을 때는 괜찮은데 남들이 당신이 이런 것도 했어? 그렇게 물어보면 얼굴이 확 빨개질 수도 있을지 모르거든. 이게 뭐를 딛고 올라왔냐면, 이 맨 위에 거는 요걸 딛고 올라왔고, 그 아래 거. 그거는 요 아래 걸 딛고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딛고 올라왔거든. 그러니까 이제 관찰하는 힘에서 힘이 좋아져가지고 맨 위에 걸 관찰하고 지웠어. 야, 이제 큰일 했잖아요. 큰일 했는데, 그 다음에 한 1년쯤 관찰 능력을 키워서 보니까 이게 뚜렷하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또 이것도 지웠거든? 또 1년 열심히 관찰 능력을 키워서 보니까, 이게 또 있어. 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어느 수준에 있어요? 지금 이 수준에 있어. 근데 지금 관찰 능력을 키워서 지금 이만큼 내려왔거든. 그리고 또 지우고 있어. 아니,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이쪽에서 바라보면 이게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걸 허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고치고 있는 게 한심하게 보일지도 몰라. 근데 그게 아니죠. 이게 보이고, 이게 보이는 대로. 관행의 깊이가. 이게 뭐냐면 관세음보살님이 수행을 하고 계시거든. 성부를 목표로.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이게 마지막에 문제로 삼고 있는 그 영역은 우리는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 그분이 넘어야 할 숙제의 영역. 그 미세한 거는, 그죠? 그냥 관세음보살님을 부처님이라고 해도 우리는 의심 없이 받아들일 판인데, 근데 그 영역에서 이게 보살님하고 부처님만 아는 그 경계선이 있다고. 그게 그만큼의 차이가 아주 전혀 있는 동 마는 동안 그 차이가 부처님과 보살님의 경계선이 되는 굉장히 큰 경계선이 나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거배곡의 이 공부법은, 그거는 이분이 이렇게 특별한 게 아니라 정말 수행하는 사람들이면은 이런 수행법이 이렇게 남한테 표시 안 하고 있어도 매년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좋아지고
또 이제 그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지고 이렇게 점점 좋아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계속 그 마침표를 안 찍고 쉼표를 찍으면서 계속 전진해 나간다는 얘기겠죠.